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좌버 티어 티푸시 섹션입니다. 제가 예상 영상에서 디플래시가 진다, 아데사냐가 그냥 이긴다, 아데사냐가 훨씬 잘하는 거 아니냐, 이거 뭐 미스매치다, 디플래시는 역대급 거품이다, 플러스 뽀록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근데 디플래시가 압도적으로 이겼고요. 그리고 디플래시는 찐이다. 제가 지난 경기까지만 해도 뭡니까, 디플래시가 션 스트링랜드한테 판정이 이상하게 이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전 경기들까지만 해도 딱히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 막 계속 막 어영부영 이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지만 이번 경기를 보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디플래시 그는 찐입니다. 그는 어나더 레벨이 맞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마음이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진짜 그는 찐이다. 그래서 제가 진심을 담아서 머리도 밀었다. 디플래시 씨와 우리 또 남아공 분들께 죄송하기 때문에 제가 머리도 밀었다는 점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네, 디플래시 그는 제가 진짜 지금 비꼬는 게 아니고 진짜 저는 솔직히 이번 경기 보고 솔직히 정말로 인상 깊게 봤습니다. 진짜 이번 경기 전까지만 해도 얘는 좀 무슨 살짝 패디 핀블렛 느낌인데 라는 생각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디 핀블렛이랑 스타일이 같다는 건 아니고 좀 뭔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계속 이기기는 하는, 그래서 뭐지 싶은 요런 느낌이 강했었습니다. 근데 두플래시 이번에 아데사냐를 압도적으로 이긴 걸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요분은 찐이 맞아요. 이분은 어나더 레벨이다. 저 라이브로 봤을 때는 1라운드 두플래시 이겼다 봤고, 2라운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3라운드 졌고 4라운드를 지다가 서브미션을 잡았다, 요렇게 라이브 볼 때는 그렇게 느꼈는데, 근데 제가 경기를 다시 보니까 1라운드 확실히 땄고 2라운드도 확실히 땄고 3라운드도 근소하게 땄고, 그리고 4라운드는 이기다가 바디샷 맞고 좀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다가 결국에 리어네키드 초크 땄는데, 뭐 4라운드는 그걸 졌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1, 2, 3라운드를 다 이긴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 경기 관련해서 아무런 영상도 안 보고 뭐 댓글도 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여론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두플래시가 이 경기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두플래시가 4라운드, 그게 4라운드였는가 3라운드에 4라운드였지 싶습니다. 테이크다운을 시도를 했다가 막혔어요. 아데사냐가 스프롤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두플래시가 굉장히 지쳐가지고 한쪽 무릎을 꿇고 지쳐가지고 못 일어나고 마크 가드드 주심이 빨리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두플래시가 이제 아데사냐한테 흐름을 뺏겼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초반에 잘하다가도 중반 혹은 중후반부에서 갑자기 그렇게 막 지치면은 후반부에 뭐 판정으로 지거나 아니면 후반부에 뭐 피니시를 당하거나 이런 느낌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두플래시는 지친 상황에서도 그 지침을 참아내면서 열심히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굉장히 임프레시브하다. 제가 지금 하는 말들 비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뭐 과거에 어떤 분 관련해서는 제가 막 어나더 레벨이다라는 말을 뭐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었지만, 진짜 두플래시는 제가 솔직히 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뭐 메인 카드에 있는 경기를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요,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다시 메인 이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리징량 씨랑 카를로스 씨, 요건 제가 카를로스를 모른다 했는데 요분 봤다 굉장히 세네. 제가 밤새고 있다가 너무 잠이 와가지고 잤거든요. UFC가 11시 시작했잖아요, 메인 카드가. 제가 한 10시쯤에 잤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11시쯤에 일어났는데 11시 한 20분인가 30분쯤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UFC를 틀어보니까 리징량이 누워가지고 누워있더라고요. 누워가지고 눈 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려보니까
그냥 카를로스 요번이 그냥 터치 오브 데스던데요. 예. 그냥 툭툭 픽픽 칠 때마다 막 툭툭 쓰러지더만. 이분이 제가 몰랐었는데 빠따 하나만큼은 어나더 레벨이다. 빠따는 이번에 메인 카드에 썼던 헤비급들 밑으로는 제일 세지 않을까. 미들급의 두플래시랑 아데사냐보다도 세지 않을까. 솔직히 두플래시도 막 그렇게 핵빠따는 아니고 아데사냐도 뭐 빠따가 센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카를로스 요분은 빠따가 굉장히 셉니다. 그냥 픽픽 치는데 막 픽픽 쓰러져요. 어나더 레벨이다. 그래서 다음 경기 지켜보도록 하겠다. 자, 그리고 타이투 이바스랑 로젠 스트레이크 확실히 이긴 경기는 맞다만 제가 이번 경기 보면서 정말 100% 확실하게 로젠 스트레이크에 대해서 느낀 건데 요분은 정말 선제 공격을 너무 안 해요. 너무 안 한다. 너무 받아먹으려고만 한다. 페인트도 거의 안 하고. 이긴 건 맞아요. 이긴 건 맞는데 제가 로젠을 좋아하는데 응원도 하고, 로젠이 근데 은퇴하기 전에 타이틀전 한 번 정도는 하려면 물론 들어와주는 상대를 뭐 받아먹기 요걸로 이길 수 있는 상대들도 있죠. 근데 어떤 선수들은 안 들어온다면 본인이 또, 그러니까 상대가 만약에 짤짤이를 잘 친다면 뭐 시레가네처럼 그럼 로젠 스트리커가 먼저 들어가거나 이런 것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로젠이 진짜 15분 내내 그냥 받아먹기만 했단 말이에요. 투이바스 상대로는 통했다만, 근데 천상계 선수들하고 싸우려면 제가 봤을 때 로젠 스트레이크는 좀 본인 선제 공격도 좀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지금까지 안 바뀐 건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정이 한 심판이 30대 27로 타이투 이바사를 줬는데 요게 뭐 이름을 헷갈렸는지 아니면은 편파적으로 본 건지 아니면 아예 볼 줄을 몰랐던 건지 뭐 이유는 잘 모르겠다만 아니 근데 저는 웃긴 게 로젠 스트리크가 30대 27로 타이투 이바사한테 한 명이 점수를 줬다고 할 때 저는 막 표정이 요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점수를 기다릴 때 로젠이 30대 27 타이투 이바사라고 말할 때 이럴 줄 알거든요. 막 이러거나 아니면 뭔가 화난 듯한 요럴 줄 알았는데 그냥 웃대요. 헤헤헤 뭐 요렇게 웃대요. 역시 로젠은 귀엽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라이트급의 감로시랑 데누컷이 요걸 라이브로 봤을 때 1라운드 감로시 이겼고, 왜냐하면 1라운드에 그 데누커 다운 시켜가지고 그라운드로 파운딩 해가지고 피니시 거의 직전까지 갔고, 물론 그 이후에 랩툭 맞고 감로시 잠시 낙다운 당했지만 그거는 낙다운 잠시 당한 거고, 감롯은 1라운드 데누커를 거의 피니시 직전까지 몰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라운드는 감롯이 100% 이긴 게 맞다 보고요. 근데 그 중에 두 명인가 한 명이, 두 명인지 싶은데 1라운드를 데누커한테 줬어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좀 확실하게 좀 데누커가 호주인가 뉴질랜드 선수라서 편파적으로 좀 스코어를 매긴 게 아닌가. 그리고 2, 3라운드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2, 3라운드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데미지로만 따지면 데누커가 좀 더 준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롯 팬이지만 1라운드는 확실하게 감롯이 따는데, 제가 경기를 라이브로 보고 다시 보진 않았지만 라이브로 봤을 때 그 기억을 되살리자면 제가 봤을 때 1라운드 감롯이 이긴 건 맞는데 2, 3라운드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데누커가 이번에 스플릿인가 그 만장일치로 이겼거든요. 저는 감롯이 요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감롯이 이번 경기를 판정으로 이겼다 해도, 만약에 이번 경기를 판정으로 이기고 타이틀샷을 뭐 받거나 아니면 뭐 타이틀 도전 뭐 그 직전 경기를 받거나 요렇게 된다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감롯이 지금 좀 부족한 게 많아 보입니다. 감롯이 좀 아직 타이틀 도전할 실력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요게 감롯한테 좀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좀 더 뭡니까, 본인이 실력을 더 좋게 만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만약에 여기서 감롯이 그냥 판정을 이겼었으면 감롯은 뭐 이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이기네 하면서 별로 안 바꿀 수도 있는데, 근데 이번에
짐으로 인해서 좀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메인 이벤트로 넘어가서 두플래시랑 아데사냐. 굉장히 두플래시 저는 정말 찐으로 인정합니다. 찐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어떤 선수가 뭐 살짝 그분이 막 무슨 뭐 해리포터의 그 볼드모트처럼 됐네. 이름을 말을 못 하겠어요. 나는 외국 선수도 내가 그분 거리는 그분 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그분이 제가 과거에 뭐 계속 이기고는 있지만 검증 안 된 게 너무 많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두플래시는 검증된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검증된 건 많았죠. 근데 이번 경기를 이김으로 인해서 검증된 게 더 많아졌는데, 검증된 게 뭡니까? 장기전 가능하고, 뭐 장기전 가능한 건 그 스트링랜드 경기에서 보여줬었고, 피니시도 가능하고, 레슬링도 가능하고, 타격전도 가능하고, 요거가 중요하죠. 여러분, 경기가 좋게 흘러갈 때 자기가 잘하는 거는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기고 있을 때 내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내가 그냥 상대보다 잘할 경우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는 뭐 상대적 쉽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거를 극복하는 거, 그게 저는 굉장히 파이터가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경기에서 그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바디샷 맞고 굉장히 지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4라운드인가 3라운드에 한번 테이크다운 막혀가지고 그 빨리 못 일어나는 그런 굉장히 지친 상태를 보여줬는데, 저는 거기서부터 꺾이나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기고 결국에는 테이크다운 얻어가지고 리어네이키드 조커로 이겼죠. 그리고 맷집도 좋고 힘도 굉장히 세다. 제가 봤을 때 미드급에서 힘 제일 세지 않을까. 힘 제일 세지 않을까. 힘이 굉장히 세 보입니다. 힘도 굉장히 세 보이고, 저는 이번 경기 전까지만 해도 위레커가 레슬링은 미드급에서 원탑 아닐까라는 생각했는데, 이번 경기를 보고 나니까 두플래시가 더 센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뭐 위레커가 원탑 아니냐 요 말을 하면 아마 이렇게 말을 하실 거예요. 그 경기 위레커랑 붙었을 때도 막 위레커가 뭐 디플래시한테 깔렸었다 이렇게 말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라운드 끝날 때 그랬고, 먼저 넘긴 건 위레커였습니다. 먼저 넘긴 건 위레커였는데 결국 나중에 좀 뒤집힌 거죠. 위레커도 레슬링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힘 자체가 디플래시가 더 센 것 같다. 그리고 펀치력도 뭐 핵봤다는 아닌데 꽤 좋은 것 같다. 자, 그리고 요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디플래시가 막 테크닉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상하다, 요런 뭐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뭐 테크닉이란 게 뭐 딱히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이 선수는 정석적으로 싸운다, 교과서적으로 싸운다고 하는데, 근데 그 교과서 자체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정석을 누가 정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석이라고 그거를 말을 하기도 어려운 게, 왜냐면 모든 체육관을 가면은 코치들이 다 본인들이 그 주관으로 가르치잖아요. 어떤 뭐 코치는 잽을 요래 날려라, 어떤 코치는 잽을 저래 날려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세상에 정석 혹은 뭐 교과서 잽 요런 게 있나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두플래시가 뭐 테크닉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말 자체가 틀린 것 같고요. 근데 좀 독특하다, 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경기 보면서 느꼈는데, 두플래시가 그 타격하는 그 스타일이 살짝 얀님이랑 비슷해요. 얀님이 전진하면서 공격할 때 보통 선수들은 앞발을 그 그러니까 전진을 할 때 앞발이 여기 있고 뒷발이 여기 있으면 요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거 마인드 아시죠? 앞발 뒷발 있으면 요렇게 간단 말이에요, 공격을 할 때도. 근데 얀님은 공격할 때 요렇게 가거든요. 수 요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두플래시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얀님은 좀 훅 공격보다는 직선 공격으로 많이 그렇게 들어가고, 디플래시는 좀 훅성으로 이렇게 좀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요거를 과거에 스탠스를 스위치하는 거다 라고 말한 걸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뭐 따지면 스탠스가 스위치된 건 맞아요. 근데 요거를 스탠스 스위치라고 보긴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뭐 포이리에가 할로웨이전에서 혹은 뭐 맥그리거 2차전에서 보여줬던 오버핸드 레프트 날리고 스탠스 바뀐 상태에서 오버핸드 라이트 날리는 거, 요거는 스탠스 스위치라서 날린 게 맞아요. 이거는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오버핸드 레프트 날릴 때는 그 왼쪽에 힘을 실어서 때리고, 그래서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오른손으로 세게 때리기, 요거는 스탠스를 바꾼 게 맞거든요. 근데 얀님이랑 디플래시가 걸어가면서 싸운 그 때리는 거는, 그거는 개념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스탠스가 바뀐 건 맞는데, 근데 그걸 스탠스 스위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갈 때 걷는 거 보고, 막 사람이 걷는 거 보고, 걷는 모습을 보고 스탠스를 스위치하면서 걷네요 막 이러진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스탠스 스위치는 맞는데, 근데 그게 개념이 굉장히 다르지 않나. 그냥 전진을 할 때 그냥 방식이 다른 거죠. 그렇다. 그래서 그리고 뭐냐, 좀 타격 폼도 좀 독특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레프트 훅을 뭐 대부분 요렇게 날린다고 하면은, 뭐 훅을 뭐 요렇게 날린다고 하면은, 디플래시는 좀 요런 식으로 날린단 말이에요. 막 뭐 좀 뭐라 해야 되냐, 좀 엉성하다 해야 되나? 좀 확실히 남들이 안 날리는 궤적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날려요. 그건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어쩌면,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훅은 이렇게 날래요. 풀파워가 이게 전완근과 이 2두와 3두의 이 조합이 플러스 알파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게 훅은 이렇게 날려야 됩니다. 뭐 이렇게 뭐 생각하는, 뭐 이제 또 복싱 배우는 분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훅을 날릴 때 어떤 사람은 훅을 뭐 이렇게 가로로 날리기도 하고, 훅을 이렇게 날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세로로 날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두플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뭔가 좀 이런 식으로 날리면 힘이 좀 안 실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근데 어쩌면 두플래시는 그게 본인의 그 뭡니까, 파워풀한 펀치일 수 있다.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번 경기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두플래시가 잘하네. 굉장히 잘하네. 저는 아데사냐를 이렇게까지, 최근에 아데사냐가 지난 경기도 졌긴 졌다만, 확실히 두플래시 잘하네. 저는 두플래시가 장기 집권 할 거라 봅니다. 이러면 이제 또 뭐 TRT가 뭐 두플래시 장기 집권 예상했기 때문에 뭐 바로 다음 경기에서 뭐 벨트 뺏긴다 이러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딱 촉이 왔어요. 이제 촉이 왔다. 두플래시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잘해요 진짜. 지난 경기 때까지만 해도 얘 너무 좀 어영부영 이기는데 이상한데 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어영부영이 이분의 스타일이고, 그거 자체가 찐이다, 어나더 레벨이다 라는 점 느꼈고, 그리고 페레이라가 뭐 본인이 뭐 내려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라헤에서 붙는다면 페레이라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근데 미들로 내려온다면 이거는 두플래시가 처참하게 이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레슬링으로 이기면 뭐 처참하진 않겠지만, 뭐 레슬링으로 이긴다면 뭐 1라운드 혹은 2라운드에 제가 봤을 때 뭐 서브미션 혹은 뭐 파운딩으로 이길 것 같고, 타격전도 페레이라가, 저는 지금 원래도 미들급 감량이 어려웠는데 지금 라이트 헤비급으로 몸을 불린 상태인데 이걸 다시 내린다? 제가 봤을 때 일단 이게 감량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감량을 한다 해도 어찌어찌 제가 봤을 때 뇌가 그냥 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뭐 잽 맞고 막 떡실신 나오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레이라가
뭐 본인이 뭐 미드급 내려가겠다면 뭐 본인 선택이긴 하지만 전혀 좋은 선택 아닌 것 같고, 둘이 붙는다면 라이트 헤비급에서 붙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라이트 헤비급에서 해도 레슬링을 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라이트 헤비급에서 한다면 뭐 페레이라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지금 모든 경기 하나 다들 지금 두플래시가 그 저를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도 있어요. 저는 타격전으로 이어진다면 페레이라랑 두플래시나, 이거는 저는 아무리 본인의 그 뭐라 해야 되냐, 좀 개성 있는 독특한, 잘 먹히는, 이 아데사냐 상대로도 잘 먹히는 독특한 궤적의 뭐 요런 펀치라 해도, 그렇게 러시 하다가 페레이라가 뒤로 가면서 체크랩툭 한 방 치면은 그건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디플래시라도 그건 못 버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만약에 막 타격전을 디플래시가 페레이라를 이긴다? 체크랩툭 요런 걸 다 뛰어넘고 요런다면 디플래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수다. 정말 UFC 역사상 가장 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선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디플래시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고 찐으로 인상 깊게 봤고, 그래서 디플래시 씨와 이제 남아공분들한테 사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Bu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